분열의 역사 때문에라도 지정학적으로 워낙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 때에는 서방 쪽에 붙으려고 한 거죠. EU 가입하고 나토에도 가입하고 싶다는 의중을 드러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침공하는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지상전 펼치게 됐는데, 러시아의 마인드는 이런 악영도 오랫동안 고립됐지만, 이 과거 수국이라는 침입된 했지만 완충지대라는 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서유럽과 서방의 영향권에서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주요 도시까지 1시간이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충지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비무장을 요구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저자의 예상이 틀린 경우인데, 2002년이라는 워낙 그 예전에 출간한 책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가 선정한 신품 한방. 오늘의 책,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유지하고 안정되는 것은 유럽,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있어 중요하다. 이는 미국과 서유럽의 주요국이 공유하는 인식이지만 중부와 동부 유럽 국가의 입장에서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 얘기를 이 책에 저자가 쓴 게 전쟁이 일어나고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을 어떻게 보면 예견한 면도 있어서 섬뜩하죠.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미국과 나토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 지적도 지금 나오거든요. 동유럽으로 계속 진출해서 러시아를 압박한다는 거였는데,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오히려 더 허전적으로 나타나는 분석도 있어요. 만약에 주요 러시아 지도자들이 이 정도 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해만 갖췄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과 국가, 민족에 대한 이해서로 충분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읽으니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다만 너무 세세하고 복잡한 그런 부분은 건너뛰면서 읽어서 상관없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봄은 조금씩 오고 있는데 우리의 민주주의는 활짝 꽃을 피웠을까요? 오늘날 정치학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인 민주주의의 후퇴. 하지만 이 답을 찾으려면 진짜와 가짜 민주주의부터 판별해야겠죠. 독일 출신의 정치사상가 얀 베르너 밀러의 민주주의의 공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선 끝나고 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도움이 될 듯해서 골랐고요. 한층 더 강한 지적 힘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부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십시오. 유튜브 별책부록과 김방희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죠. 성공예감 별책부.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부. 다음 주에 뵙죠.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마온 합창단 단원 이현주입니다. 마온 합창단은 강원도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속으로 2006년에 창단된 원주시 유일의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마온이라 이름에는 즐겁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18명의 단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이가 있을 뿐 다르지 않습니다. 합창단원 모두가 화합해 만들어낸 멋진 하모니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길 희망합니다. 또 저희의 공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경북 지역의 대설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강한 눈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는 그치겠지만 밤까지 이어진 곳도 있겠습니다. 구름대가 동진함에 따라서 적설량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내린 눈 감안하는 것이고요. 이 산지 쪽에는 이미 많은 눈이 쌓인 데다가 앞으로도
더 많은 눈이 예상되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 5에서 15cm 예상되고 강원 내륙으로도 최대 8cm, 그 밖에 경기 동부라든가 전북, 경북 1에서 5cm, 서울은 1cm 미만 보고 있습니다. 비로도 5에서 20mm의 양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7도 등 3도에서 11도 분포로 대구 8도, 전주 7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과 제주 쪽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오늘 먼바다와 제주 해상의 파도도 최대 4m로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 높은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9도, 지금까지 서울에는 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L.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8만 1,45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보다 2만 5천여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319명이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12,101명을 기록했습니다. 치명률은 0.13%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와 같은 1,049명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5.9%로 높아졌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208만 5천여 명입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을 6명에서 8명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덕철 장관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6.5%로 빠르게 높아지고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 상태인 곳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감염병 1급으로 지정이 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2급으로 한 단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델타 때와 달리 지금 유행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낮고 경증 환자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서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 현재는 전액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입원 치료비 등의 건강보험만 적용이 돼 본인 부담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영국이 확진자 자가격리를 없애는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풀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현지 시간 1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지난주 잉글랜드 기준으로 20명당 1명꼴로 그 이전 25명당 1명보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감염자 수가 29명 중 1명으로 특히 올해 1월 오미크론 변이 유행 때보다도 감염 비율이 높았습니다. 영국은 1월 27일부터 마스크 착용 규제를 없애고 24일부터는 확진자 자가격리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현재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은 어제 오후 외교부가 입주한 서울 광화문의 정부 서울청사 별관을 찾아 둘러보고 용산으로 이동을 해서 오후 3시 20분쯤에는 국방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특히 국방부 청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산구 주민들이 인수위 차량을 막아서면서 이동이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권영세 부위원장은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답하고 언제쯤 최종적으로 결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은 어젯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영상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 대화를 해야 하고 대러 경제제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젯밤 1시 50분간 이어진 시 주석과의 영상통화에서 대러시아 제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면서 중국이 러시아에 군수 지원을 제공할 경우 향후 초래하게 될 결과에 관해서 설명을 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